마야 2016이죠. 2016에 좀 변경된 메뉴들과 그 다음에 모델링 툴킷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모델링 툴킷이 여기 있고요. 윈도우의 세팅스 앤 프레퍼런스에서 플러그인 매니저에 가시면 만약에 이 모델링 툴킷이 활성화가 안 된다면 이곳에서 마야의 모델링 툴킷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잘 로드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되면 모델링 툴킷이 이렇게 활성화 될 겁니다.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모델링 툴킷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들이 마야 2014나 2015에서 있던 내용들이 위치가 바뀌거나 혹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트랜스폼 컨스트레인 같은 경우죠. 실린더를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피어를. 자, 요 스피어를 좀 가까이 들어가서요. 저는 지금 뷰포인트 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거시 디폴트 뷰로 보시는 거랑 뷰포인트 2.0으로 보이는 거랑 조금 틀리죠. 이 뷰포인트 2.0은요, 2015부터 기본 뷰포인트가 됐고요. 2016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그래픽 카드가 좀 오래된 그래픽 카드를 쓰신다면 이상한 에러들이 많이 뜨는데요. 네, 저도 제 그래픽 카드가 그렇게 최신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서 이상한 경우들이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자, 멀티 컴포넌트라고 있는데요. 이 멀티 컴포넌트를 누르시면 포인트 혹은 벌텍스, 엣지 마음대로 좀 편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벌텍스나 페이스, 엣지 등 기존에 하는 방식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클릭하시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그 포인트들을, 그러니까 멀티 컴포넌트를 클릭하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낯설어요. 이 모델링 툴킷이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기능이긴 한데요. 자, 그 다음에 드래그가 여기에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툴 세팅에 추가가 됐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카메라 베이스 셀렉션도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카메라 베이스 셀렉션을 선택하고 뒤에 보시면 네, 이렇게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보는 관점에서만 이 카메라 베이스 셀렉션을 이용을 하시면 보는 관점에서만 컴포넌트들이 선택이 되는 거죠. 카메라 베이스 셀렉션을 또 끄고 선택하면 여기 양쪽에 다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메트리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메트리는요, 자, 지금은 오프 상태인데 Alt 홈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X, Y, Z 축이 있죠. 이게 지금 디폴트 뷰입니다. 자, 오브젝트 가서 얘를 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폴트 뷰에서 좀 크게 볼 수 있게 좀 키워보죠. 세메트리를 X로 놓으시면 요 지금 X축 기준으로 보시면 요 X축 기준으로 세메트리가 되는 건데요. 엣지를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세메트리 기준 X 요쪽 기준이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세메트리가 이게 세메트리입니다. 그 외에 Y로 세메트리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월드 축으로 세메트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같은 결과지만요. 오브젝트가 약간 형태가 달라도 마야 2015나 2016부터는 형태가 약간 달라도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세메트리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메트리를 끄고 제가 모델링을 약간 좀 변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모델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모델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X축으로 놓으면 세메트리 여전히 작동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요것도 작동이 되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델링 자체에서 세메트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월드 모드에서도 세메트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 컨스트레인이라고 있는데요. 이 트랜스폼 컨스트레인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엣지를
이렇게 선택하고 다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어떤 축으로도 움직이든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거나 해서 이쁜 스피어가 망가지죠. 자, 요거 지금 언두 해서 제자리에 좀 갖다 놔 볼까요? 잠깐 언두 좀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예, 됐어요. 자, 트랜스폼 엣지 슬라이드를 놓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면을 따라 이렇게 이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옆에 있는 엣지의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죠. 그 아래쪽에 서페이스 슬라이더도 있는데요. 이 친구도 큰 차이 없이 작동이 됩니다. 예, 이렇게 엣지 슬라이드, 서페이스 슬라이드. 자, 엣지 슬라이드는 이렇게 면도 이렇게 각각의 흐름에 따라, 그러니까 서페이스 표면을 따라 움직이고요. 이렇게 작동이 되죠. 그 다음에 셀렉션 컨스트레인을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 친구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엣지 루프를 따라서 되면, 자, 엣지를 가보죠. 이렇게 엣지 루프가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엣지 링을 하면 이렇게 거기에 맞는 옆면의 링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쉘 하면 이 지금 UV를 공유하고 있는 통째로의 엣지들이나 페이스나 벌텍스가 선택이 되고요. 보시면 앵글이라고 있는데요. 이 앵글은 이 엣지와 비슷한 각도, 예를 들면 뭐 20도쯤 되면 비슷한 각도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통째로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이진 않고요. 엣지 슬라이드를 거의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한 그 기능들을 마야 2016에서는 이 모델링 툴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 셀렉션 잘 아시는 소프트 셀렉션. 자, 모르실 수도 있고요. 자, 소프트 셀렉션을 체크를 하면 이렇게 주위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fall off 되는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fade out 되는 부분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자, B를 누르고 이렇게 영역을 확대하면, B를 누르고 영역을 확대하면 우리가 소프트 셀렉션의 영역을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fall off를 조절을 하시면 이렇게 영역을 하드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B를 누르면 이렇게 소프트 셀렉션이 선택되고요. 또 B를 누르면 소프트 셀렉션이 꺼지고요.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B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로 줄이거나 키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모델링 툴킷이 이렇게 툴 세팅에 이런 부분들, 소프트 셀렉션 같은 경우에 이쪽에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모델링 툴 킷으로 2016에 통합이 됐네요. 자, 아래쪽에 몇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컴바인 있고요. 세퍼레이트, 스무스, 블린 등이 있습니다. 자, 우선 소프트 셀렉션을 잠깐 끄고요. 자, 페이스를 선택해서 프론트 뷰에서 반을 자르죠. 이렇게 반을 좀 잘라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잘랐네요.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요.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검게 면이 보이죠. 이 면은 뒤쪽이라는 면을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건 뒤쪽입니다 라고 마야에서 표시해 주시는 거고요. 라이팅에 가시면 투 사이드 라이팅이 있는데, 얘를 키시면 이렇게 기존의 마야 2014나 그 하위 버전에서 보신 것처럼 안쪽과 바깥쪽 구분 없이 모델링을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투 사이드 라이트를 끄시면 분명하게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요, 쉐이딩에 백페이스 커링이라고 있는데, 이 백페이스 커링을 키시면 이렇게 마치 안쪽에는 투명한 것처럼 보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돌리면 정면 부분만 디스플레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또 응용할 수 있는 백페이스 커링이고요.
얘기를 좀 더 하면 디스플레이에 자 폴리곤에 페이스 노멀이라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 노멀을 키시면 이렇게 페이스가 바깥쪽으로 튕겨나갔죠. 안쪽에는 없고요. 이게 또 페이스가 그러니까 페이스가 이쪽 방향이 앞쪽 방향이라는 걸 디스플레이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면이 어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얘는 다시 페이스 노멀을 끄시면 되고요. 자, 이 친구를 제가 듀플리케이트를 한번 해보죠. 컨트롤 D 해서 듀플리케이트를 하고요. 채널 박스에서 스케일을 자 마이너스 8.22 이렇게 놓보죠. 실수했네요. X축으로 마이너스 8.22 놓으셔야죠. 자, 다시 모델링 툴킷 가서 두 개를 컴바인을 하시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지죠. 하지만 실제로 벌텍스를 놓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네, 슬라이드가 켜져 있네요. 엣지 슬라이드 오프 시키고요. 실제로 벌텍스를 놓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엣지 부분은 다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혹은 F8을 누르면 이렇게 쉽게 오브젝트 모드와 컴포넌트 모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저는 사실 이 기능보다 아직까지는 F8이 편합니다.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한 덩어리가 안 된 친구는요, 1, 2, 3번 모드를 놓고 각을 틀어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영역이 디스플레이가 되죠. 그리고 약간 찢어진 듯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들로 연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모델링 메뉴에서 자, 어디 갔나요? 메쉬 자, 멀지 툴을 찾아야 되는데요. 제가 자, 가끔씩 메뉴들이 많이 바뀌어서 제가 잠깐 헷갈리곤 합니다. 자, 멀지 툴 여기 있네요. 에딧 메쉬에서 멀지를 이용을 하시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또 만들 수가 있죠. 이게 컴바인 기능입니다. 컴바인은 합쳐지긴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는 엣지들은 다 떨어져 있죠. 자, 언두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이 또 있는데 이렇게 컴바인을 해서 붙여놓기도 하지만 다시 컴바인을 해보죠. 자, 이렇게 컴바인을 해서 붙여놓으면 사실은 윈도우의 아웃라인에서 보시면 이렇게 히스토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4번 모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히스토리가 남아있죠. 그래서 얘를 지우시면 같이 지워져 버립니다. 이걸 이제 히스토리가 남았다고 하는데 이 히스토리는 채널 박스의 아래쪽에 인풋에 이렇게 지난 과정들이 쌓이게 되죠. 이거는 에디트, 딜리트 바이 타입 히스토리 해서 지워버리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얘네들은 두 개의 엣지를 두 개의 엣지가 하나를 공유하는 상태가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붙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붙지 않은 상태에서 자, separate를 누르시면 이렇게 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컴바인과 separate 얘기를 좀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스무스인데요. 이렇게 스무스를 올리시면 기존의 스무스는 이렇게 메뉴에 있었는데 이렇게 모델링 툴킷에 2016부터는 들어와 있습니다. 디비전을 여기서 바로 2나 3으로 올릴 수 있고요. 이렇게 디비전을 올린 건 디비전을 올리지 않은, 그러니까 스무스를 하지 않은 3번의 모드와 같습니다. 이렇게 1, 2, 3번. 자,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제가 다음 비디오에서 계속해서 다음 강좌에서 계속해서 아래쪽 메뉴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아마도 이 지금 강좌는요, 마야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남국이었습니다.